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적극 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잠시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행사도 아마 인원을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게 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연구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이걸 하면서 처음에 조금 여러 가지 좀 망설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각 연구기관에 그냥 행정적인 일을 조금 덧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이유는 조금 연구 또 행정의 이제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좀 관료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좀 탑다운식으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탑다운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래에서 일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좀 소극적으로 이제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텀업식으로 위로부터 뭐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아래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제 좋은 의견들이 위로 반영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의 어떤 일종의 문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소극적이 되는 원인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좋은 새로운 일을 이제 만들어낼 때 그런 때는 책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래로부터 일종의 열성이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성적으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서고 그런 속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실수 안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실수 안 하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수하면서 자꾸 이제 좋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그 아래로부터 적극적인 어떤 열성 같은 것을 좀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출연연 적극 연구 행정 우수 사례 이 부분은 아래서부터 위로 또 책임을 넘어서서, 물론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하시고 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순위를 매기겠지만, 발표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순위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 시상도 하고 그러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열성적인 어떤 참여자로서 열심히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적극 연구 분야로 제출해 주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개발을 통해 재난 속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다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수긴입니다.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를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첫 번째 거는 이제 뉴스레터 형식으로 주간 이렇게 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우선은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두 번째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그다음에 3차는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네 번째 재난 후 준비하기. 이렇게 주제를 잡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 과제의 또 가장 큰 핵심은 이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을 개발하는 겁니다. 심리방역 매뉴얼에서 제가 다른 매뉴얼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챕터 5에서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는 거. 지금 많은 그 재난에 대한 다른 매뉴얼들은 성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과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에서는 약간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5장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말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재난 설명하는 부분이 6장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8장은 Q&A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쏙쏙쏙. 부모랑 교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0번째, 이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그냥 일상적인 놀이라고 보기보다는 재난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화됐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심리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활동을 여기서 제안을 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적극 연구 분야로 신청해 주신 50년 만에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범교입니다. 50년 만에 그 주류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저 연구를 통해서 큰 제도 변화가 있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그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그 국내 맥주하고 수입 맥주 종가세 체계에서는 국내 맥주 세금이 높다는 걸 확연하게 보실 수 있고요. 개편안에서 두 가지 맥주에 대한 세금이 동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탁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과 이후에 그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맥주와 탁주 두 가지만 이 개편한 게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 주류 소비에서 지금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석식 소주가 25.9%, 탁주가 10.5%.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종을 합하면 95%가 되기 때문에 이 전 국내 주류 소비의 대부분이 맥주, 소주, 탁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맥도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그 50년 만에 주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제로 바뀌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20%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제의 중립성을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수제 맥주 업계가 이런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적극 연구로 제출해 주신 촘촘한 건축물 관리 체계 국민 3터의 안전과 편의에 증진하다. 유광음님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속적인 정책화 과정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와 대안 제시, 정책 지원 세 개의 축으로 과업이 수행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서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법령으로 만들되 이것을 건축법을 개정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갈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목표로 건축물 관리법이 수정 보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1차년도, 2차년도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건축물 관리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19년도 4월에 공포가 되고 20년에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연구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 규칙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처음 목표했던 대로 건축물 관리를 체계화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법 시행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 및 기준 등이 추가로 마련이 되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건축물 관리 기술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에서 건축 안전과가 신설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적극 연구 분야로 발표해 주실 민관연 다층적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 성과의 사업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행복합니까?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설문을 저희가 대규모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 인구라는 것들을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관계 인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현실을 조사하는 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언론 보도만도 2,000건이 넘는 뭐 그런 보도를 만들어냈고요. 연구회의 도움으로 농촌 유토피아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사회 실험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바꿔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함양의 작은 서하초에서 만들어낸 주거 플랫폼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충남 홍성에서는 그 주민들 스스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고 정부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뭐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그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사업화해 보자라는 데까지 이르렀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균형이가 그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 8월 달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애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통해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다입니다. 발표자로 박창현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이제 시작한 것은요. 저희 연구소가 기관 중심의 보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만 했었는데 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로는 거의 처음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부모들의 의견에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이때부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정책 제언을 계속 마련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육아정책 포럼에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해서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었고요. 사실 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 부모들이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복지부에서 다시 이제 그러면 교사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가지 않으니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의 자격 양성 체계부터 해보자 하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또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애아동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만들어서 사실 여기 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장애 영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생애 주기별로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장보법상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가 사실 지금 중앙하고 몇 개 없는데 그것들을 더 활발하게 해볼 수 있도록 또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들을 결국에는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 조기 발견 치료 서비스라든지 기관에서의 양질의 교육 보육 제공이라든지 가정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전반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사실 이 제안을 통해서 통계를 통합해서 통계 조사를 내고 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 검진 수검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제언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부처별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극 연구 분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과 제조 혁신 전략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방안 제시를 통해 정부 혁신 성장 전략의 주요 사업 방식 개선에 기여입니다. 발표자이신 김민호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만 개 구축, 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제조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을 하였고 또 하나는 분산된 제조 혁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언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정부 지원 체계 스마트화를 통해서 공급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요 기업들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수요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언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만 부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결도를 다 그리면서 어떤 부처들이 어떤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언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제조업 혁신 가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극 연구 분야로 발표해 주실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적극 연구 수행 및 정책 지원입니다. 발표자이신 장혜승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장혜승입니다. 우선 2020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저희가 발간한 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수준 원격 교육 체제의 진단 및 과제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서 인쇄물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1학기 동안에 2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상으로는 관련하는 자료들을 계속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시 과제로서 감염병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기본 연구로서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가 12월 31일 날 발간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이버 대학교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학술대회에서도 저희가 활발하게 발표를 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했고 또 유네스코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원격 교육에 관련된 사례들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에도 우수 사례로서 저희 한국의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업이 연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 내에 다양한 자문단이나 정책위원회에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여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결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신 QES 24 모든 지출은 24시간 이내 송금입니다. 발표자로 수고해 주실 이동훈님을 모시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재무회계팀 이동훈입니다. 행정부서 모든 업무 과정에 스피드 경영을 도입하여 연구 행정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출은 행정 업무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기한을 올리면서부터 지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단계별로 조금씩만 지체되더라도 지출 단계에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부서 업무 과정에 스피드 경영을 도입하여 신속 투명하고 그 회의 수당, 물품 구입대, 위탁 요액비, 인쇄비 등을 24시간 이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내부 직원들의 출장비는 결제만 완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외부 업체나 자문수당이 지급될 경우 계좌번호 등의 오류가 많이 날 수 있는 정보도 기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문서는 행정 업무 시스템 접속 시 알림이 가도록 개선을 했고 실무 담당자의 코칭을 통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실무자가 회계 및 경비 지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여 행정 업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분기별로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적극 행정 분야로 지원해 주셨고요.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다입니다. 발표자이신 이담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대업연실에 근무하는 이담비입니다. 전문 분야에 맞게 지역 내 청소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연구원은 공무원 인사, 제도, 평가나 규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듣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갈등 관리를 실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 기획안을 써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갈등 관리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관리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하나의 예로 들고 그리고 찬반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갈등 관리 교육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도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술원의 이 간사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착수 단계에 있지만 시행이 된다면 연구원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적극 행정 분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명은 보유 자산 활용한 유관기관 통합교육으로 미래세대 환경 불평등 해소 기여입니다. 발표자이신 구영일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유 자원을 활용한 유관기관 통합 교육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영일입니다. KI와 교육청이 각각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을 합치게 됐는데요. KI는 환경정책교육원을 통해서 이러닝 사전 교육을 먼저 제공을 했고 또 KI의 축적된 연구 결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심화 주제 탐구 프로그램의 수업 시간을 편성했고 학생 및 학교를 선발하고 그리고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단계로는 교육청이 대상 학교와 학급을 선발해서 사전 이러닝 학습 환경을 지원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환경정책교육원의 개별 이러닝 사전 교육을 학교별로 진행을 했고 KI 전문가가 방문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별로 수업 시간을 배정해서 KI 전문가가 방문해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게 됐고요. 4단계 기관 방문 행사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과제들을 발표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5단계로는 토론과 리뷰 그리고 환경정책교육원의 교육 수료증을 부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KI가 이러닝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 교육청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융합을 해서 KI는 이러닝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제공하면서 환경정책교육원의 지속가능한 확대 토대를 만들 수가 있었고 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제공하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유학기제 관련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적극 행정 분야로 지원해 주셨고요. 주제는 유휴자산 공간 공유 및 개방을 통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녕하 쉐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 송경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큰 카테고리로 공간 쉐어링, 카쉐어링, 전문가 쉐어링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정한 시간이다 보니 최후에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공간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하면 회의장이나 대강당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체육시설 같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시설 같은 체육시설을 공간 쉐어링의 한 운영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쉐어링은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관용 차량 중에 한 대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에서 다양한 출장들을 다니고 있는데 출장을 끝나고 났을 경우에 업무 시간 이후에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에 한 대로만 이미 임시 운영을 해보는 걸로 처음 초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쉐어링입니다. 전문가 쉐어링은 저희가 공유경제 기본 플랫폼이라는 기본 모델에서 개념을 좀 전환해서 저희 연구기관의 특색, 연구기관 정책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색을 활용해서 전문가 쉐어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 쉐어링은 분야별 연구 담당자가 중소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술 및
또 정책 자문을 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온라인과 현장 방문의 현장 자문이 있겠지만 주로 온라인 자문을 시행하고 현장 방문 자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자문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다리셨던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입니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발표해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 연구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장혜승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이담비님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공유 및 개방을 통한 안녕하 쉐어를 발표해 주신 건축공간연구원의 송경남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범교님. 네, 장려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더불어서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장혜승님 정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더불어서 온누리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이담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안녕하 쉐어를 발표해 주신 건축공간연구원 송경남님 축하드립니다. 동일하게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총 4팀입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민호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농산어촌 유토피아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유아 심리 방역 매뉴얼을 발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수기님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지출에 대해 발표해 주신 국토연구원의 이동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분을 차례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민호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사장 상장과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에 대해 발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수긴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더불어서 온누리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신속한 지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국토연구원의 이동훈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과 함께 우수 상품이 함께 주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려상과 우수상 수상이 모두 이어졌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상 한 팀과 최우수상 두 팀의 발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호명된 세 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관리 체계에 대해 발표해 주신 건축공간연구원의 유광은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대상 후보인데요. 영유아 의무교육에 대해 발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관기관 통합교육에 대해 발표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영일님 무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상을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대상이 호명되면 나머지 두 팀은 자동으로 최우수상이 수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많이 떨리시나요? 제1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적극 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광의 대상은 축하드립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유광흠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유광흠님께는 국무조정실장상과 더불어서 꽃다발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럼 자동으로 두 분은 최우수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우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창현님은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창현님께는 국무조정실장상과 더불어서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이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관기관 통합교육으로 환경 불평등 해소에 관한 연구를 해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영일님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동일하게 꽃다발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1분의 수상을 마쳤는데요. 네, 대상을 거머쥐게 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연구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연구를 수요 제기를 한 게 사실 2010년 그리고 2011년 2년에 걸쳐서 정부 부처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11년 만에 드디어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를 이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연구진이 다른 과제보다 사실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무려 6명 정도가 핵심 인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연구진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연구원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신 네 분도 이제 같이 수상 소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KI 디지털 소통 협력 팀장님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뒤에 계십니다. 사실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셨다면은 뭐 이런 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발을 했는데 상 받을 줄 알았다면 옷도 한번 사입을 걸 네,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최우수상을 동일하게 받으신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죠.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장애 영유아 정책에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적극 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